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자, 이게 길게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동영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쪽에 퍼셉트론을 이해시켜 드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제가 얘기 드렸던, 이게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이고 여기에 플러스 B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 B는 빠졌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셀, 요게 뉴런을 닮아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그 뉴런에서 이제 앞쪽 뉴런에서 뒤쪽 뉴런으로 데이터를 전기적인 어떤 신호를 전달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하는, 그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그 원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공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 빨간색 라인이 그어지느냐인 건데, 그거를 한번 실제로 수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게 있었죠. 이게 엔드 연산입니다. 엔드 연산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0,0, 0,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1 때 1,1인 데이터만 참이고 나머지는 false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려면 요 방법으로 가능하다인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보세요. W1, X1 플러스 W2, X2를 얘를 봤을 때 만약 이걸 하나의 벡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X1과 X2가 벡터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수식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앞에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는 거예요. 추상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인 거기 때문에, 얘를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공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x1하고 그 다음에 x2라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x1, x2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w1, w2라는 어떤 값하고 매트릭스 곱을 하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걸 결국 계산하면 얘 또한 똑같죠?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돼야 되죠. 그러니까 x1, w1 플러스 x2, w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하고 같다라는 거죠.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다시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행렬의 트랜스폼을 생각해 보시면, 이 행렬을 넣어서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거는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 동영상, 이 영상이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한 그 앞단에 미리 알아야 될 50년대부터 발전해왔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수학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의 쉐입은 어떻게 되나요? 얘의 쉐입과 얘의 쉐입을 보면, 얘는 1행 2열이고 얘는 2행 1열이죠. 그죠? 그래서 2,1이고 얘네 둘은 계산이 됩니다. 왜냐? 이 같기 때문에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1이 되죠. 이거는 1,1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가 1,1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뒤쪽에, 왜냐하면 이게 뒤쪽에 아마 해보신 분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아실 거고, 이 W 값을 마구 늘려요. 늘리면 이게 러닝이 더 잘 되고,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보면 이 W 값을 내가 막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이 W 값이 우리가 러닝한다는 거는 이 W 값을 러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W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쉐입을 한번 봤던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되셨을 거고,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수학적으로 이걸 이거를 막 풀어가지고, 이 계산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해 안 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이 계산으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1,2죠. 그럼 1,2면 입력값은 2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원. 데이터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0,0, 즉 X좌표와 Y좌표가 있다는 거고 이건 2차원이라는 얘기고 뒤에 가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피처의 차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풀어야 될 도메인이 있어요. 풀어야 될 도메인이 있으면 이 도메인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는 게 보면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분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분꽃인가? 그 꽃에 이렇게 넓이, 꽃의 이렇게 넓이나 뭐 이렇게 얼마나 좁은지 가로 폭하고 이렇게 길이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쫙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폭에 따라서 이 꽃이 종류가 네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류를 이렇게 쭉 나눠 놓고 그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꽃의 이 꽃 넓이 뭐 또 다른 데이터들 쫙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꽃에 대한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이 돼요. 학습이 돼서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데이터 학습을 했을 때 이 W 값 이게 결국은 얘입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2차원인데 결국은 1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값과 요 값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풀 능력은 없고요. 실제로 보면서 풀어보죠. 얘를 그러면 이 수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런 1차원의 데이터로 바뀝니다. 보시면 여기에 00을 집어넣고 자 가정으로 W1도 0.5고 W2도 0.5로 세팅했다라고 칠게요. 하면 계산해보세요. 여기에다 0,0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A, 뭐 B, C, D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W,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할게요. 이 얘부터 하면 x1은 0, x2는 0. 그러니까 여기에 w 값이 무슨 값이든지 간에 넣어봐야 답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0에 오는 놈이 지금 A가 왔습니다. A가 0으로 왔고 그 다음에 다시 B를 해볼게요. B. 자 그러면 x1이 1이고 이게 1, 0이라고 칠게요. 1, 0이라고 하면 그러면 1 곱하기 0.5는 0.5 이거 0이니까 날아가고 0.5죠.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B입니다. 0.5.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쓰면 얘 또한 0.5 하나는 0.5죠. 그죠? 이게 0.5였고 0, 1이었고 이게 1, 0이죠. 그럼 1, 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하나만 남죠. 이 둘 중에 하나만 남기 때문에 얘도 답은 0.5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C가 옵니다. D가 오죠. D.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나요? 1, 2를 집어넣으면 그죠? C는 둘 다 1이잖아요. 1, 1이니까 0.5, 0.5를 넣어보면 여기 계산을 여기서 해보면 자, 1, 1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W1, W2니까 0.5, 0.5니까 1, 1 그러면 얘는 0.5 더하기 0.5 즉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C 자리가 됩니다. 즉 A는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죠? B는 1위로 이동을 했고 C는 1위로 아니죠. D는 지금 1위로 이동을 했고요. C는 1위로 이동한 겁니다. 즉 2차원이 1차원으로 차원이 축소가 된 겁니다. 차원이 축소가 되면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왜곡된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렬에 매트릭스 곱을 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왜곡된 거였고 공간이 왜곡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변형이 일어난 거죠. 공간에 트랜스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ABCD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색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C와 나머지로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레드홀드를 제가 0.5, 0.5 할 때 왜 0.6 이렇게 준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0.6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레드홀드를 얼마를 줘야 될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스레드홀드는 0.5와
여기 있는 0.5하고 1 사이 어떤 값이라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스레드홀드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알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스레드홀드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바이어스를 적었죠. 그러면 바이어스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에 바이어스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얘를 0. 바이어스 값에다가 0.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렇게 생긴 공간에서 이게 0이죠. 여기 위치가 0인데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0.5를 줬으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공간으로 바뀐 거고, 이 위에 데이터는 똑같이 이 데이터 위치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0보다 같거나 작은 놈은 A하고 B밖에 없어요. 공간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바이어스로 공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민 겁니다. 밀어버리면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되고 B도 0보다 작은 값이 되고 C만 0보다 큰 값이 되니까, 그래서 앞쪽에 봤던 그 셀이라고 해서 만든 그 공식이 동작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아마 할 텐데, 그때도 뭐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1, x2 입력은 일단 두 개예요. 입력이 두 개일 때 w 값이 만약에 w1, w2, w3, w4 이렇게 해서 4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4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보면 이게 쉐입이 1,2짜리인데 2,2짜리가 나오면 최종 쉐입은 얼마가 나옵니까? 1,2짜리가 나오죠. 1,2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2차원이 되는 겁니다. 즉 2차원 평면이 결국은 또 2차원 평면의 다른 공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트랜스폼 하는, 저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트랜스폼 할 때 제가 이런 형식의 배열을 하나 집어넣었죠. 배열을 넣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x1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할게. 똑같이 w1 x1 플러스 w2 x2 콤마 w3 x1 플러스 w4 x4 x2 예, 여기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 공간이 나오죠. x, y라는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표가 이 w 값을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이 좌표들이 어딘가로 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w 값을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 w 값을 더 붙이면 결국은 2,3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결과값으로 1,3이 나오겠죠. 1,3이 나오면 결국은 3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 있던 데이터를 3차원 공간으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쪼개는 데이터가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가중치를 주어서 이것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공간을 왜곡시킨다는 얘기고, 그 공간이 왜곡됐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 이해하면 끝인데 한 가지만 더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 상황으로 만약에 제가 W 값을 0.5, 0.5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값을 제가 만약에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면 이쪽은 빼줘야 되잖아요. 0.5만큼 빼줘야 되니까 바이어스 값을 뭐 마이너스 0.5라고 줬다라고 쳐요.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되면 여기에 있던 공간이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죠. 옮겨지면서 이 값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 지금 여기서는 C만 구분하려고 했는데요. 잘 보시면 D하고 B는 같은 이 공간을 옮겨져 있는, 그러니까 변형된 공간 안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를 쪼개고 싶어요. 만약에 이 D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간을 이동할 때 여기에 보시면 W 값을 얘 둘 다 어떻게 되냐면 0.5씩 여기에 보면 곱해줬죠. 한쪽을 0.5를 예를 들어 얘를 0.7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0.7로 얘를 0.7로 바꾸면 00일 때는 똑같은 공간으로 옵니다. A는 자, 이걸 0.7로 바꿨을 때 여기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면 A는 00을 집어넣기 때문에 또 똑같이 0으로 오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 0, 1은 여기다 0, 1을 집어넣으면 0 곱하면 W1은 0이니까 0이 되고 얘가 0.7이 되겠죠. 즉 B가 이제 여기에 0.7에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B가 올 거고요. D는 어떻게 됩니까? 이 D는 이제 얘는 10이니까 10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대해서 0.W1, 0.5이던 놈은 0이 되, 1이니까 0.5는 살아있고, 그 다음 W2 값이, W2 값이, 그쵸, 잠깐만, 얘가 얘기해도 헷갈렸는데, 자, 여기에 1, 0을 집어넣었고요. 이게 0.5, 0.7이니까 1, 0, 1, 0이면 얘는, 1이니까 0.5, 0.5는 살아있고 0.7은 죽죠. 그래서 D는 0.5 공간에 오겠죠. 그래서 D. 그래서 여기에 빨간 라인을 그어버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라인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D하고 B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빨간 라인을 그어버리면 D하고 B를 분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W 값을 바꾸면 D와 B도 분리된다는 걸 아시겠죠? 분리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식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뒤에 이제 다시 PPT를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봤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셀까지만 만들어 봤고 이 셀에 우리가 직접 이 W 값부터 이 모든 값들을 다 세팅해 줬었잖아요. 근데 러닝이라는 거는 이 세팅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세팅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가장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모든 이 세 개 값을 다 자동으로 바꾸게 하려면요. 이 뒤쪽에 또 또 러닝하는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이미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그냥 가장 심플하게만 한번 해보는 거를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